안녕하세요. 도라 AI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머리맡에서 아주 특별한 여행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렸고 세상은 고요한 숨을 내쉬고 있네요. 당신의 방 안에도 은은한 등불 하나만 남겨두고 이제 편안하게 베개의 머리를 뉘어보세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지혜의 보고 이소부화의 숲으로 떠나는 여정입니다. 자, 이제 눈을 감으세요.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면서 저와 함께 그 신비로운 숲으로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이곳은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는 지혜의 숲입니다. 숲의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빠르게 달려가는 무언가가 보입니다. 바로 토끼군요. 그리고 그 뒤를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발을 내딛는 거북이가 있습니다. 토끼는 자신의 빠른 다리를 믿고 벌써 저만치 앞서 나가 있습니다. 그는 길가에 핀 화려한 꽃들의 정신을 뺏기기도 하고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을 자기도 합니다. 토끼의 마음속에는 어차피 거북이는 나를 따라잡을 수 없어 라는 자만심이 가득 차 있었죠. 반면 거북이의 발걸음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거북이는 토끼가 어디쯤 갔는지, 남들이 자신을 얼마나 느리다고 비웃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앞에 놓인 딱딱한 흙길과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느껴지는 풀냄새에 집중할 뿐입니다. 거북이의 등껍질은 무겁지만 그의 의지는 그보다 훨씬 더 단단합니다. 당신은 이 광경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는 때때로 남들보다 빨리 가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곤 합니다. 하지만 거북이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마음이라고요. 토끼가 단잠에 빠져 있는 사이 거북이는 땀방울을 흘리며 마침내 결승선에 다다릅니다. 거북이의 승리는 단순히 경주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죠. 이 고요한 숲의 첫 번째 교훈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제2장, 사자의 갈기와 생쥐의 작은 앞발. 숲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커다란 참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공기는 서늘하면서도 포근한 흙내음을 머금고 있습니다. 저기 나무덤불 아래 숲의 왕 사자가 낮잠을 자고 있네요. 그의 황금빛 갈기는 위엄이 넘치고 숨을 쉴 때마다 거대한 가슴이 오르내립니다. 그때 아주 작은 생쥐 한 마리가 길을 잘못 들어 사자의 코끝을 지나가게 됩니다. 잠에서 깬 사자는 거대한 앞발로 생쥐를 낚아챕니다. 이 미천한 것이 감히 나의 단잠을 깨우다니. 사자의 포효에 숲이 흔들립니다. 생쥐는 온몸을 떨며 애원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대왕님. 언젠가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 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같이 작은 것이 어떻게 이 거대한 나를 돕는단 말이냐. 하지만 사자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는지 생쥐를 놓아주기로 합니다. 세월이 흘러 사자는 사냥꾼이 쳐놓은 튼튼한 그물에 걸리고 맙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물은 더욱 조여올 뿐이었죠. 사자가 절망에 빠져 울부짖을 때 어디선가 찍찍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그때 그 생쥐였습니다. 생쥐는 날카로운 앞니로 그물의 줄을 하나하나 갉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그물에 구멍이 뚫렸고 사자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사자는 깨달았습니다. 힘이 세다고 해서 누군가를 무시해서는 안 되며 아주 작은 친절이 언젠가 거대한 보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요. 당신의 삶에서도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미소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훗날 당신이 가장 힘들 때 예상치 못한 구원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자와 생쥐가 나란히 숲길을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우리는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제3장, 개미의 창고와 배짱이의 노래. 이제 숲의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바람 끝에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가을입니다. 들판에서는 개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기 몸보다 몇 배나 큰 곡식 알갱이를 등에 지고
구슬땀을 흘리며 지하 창고로 나르고 있죠. 그들의 이마에는 성실함이라는 훈장이 빛나고 있습니다. 반면 나무 위에서는 배짱이가 시원한 그늘에 앉아 바이올린을 켜고 있습니다. 아, 인생은 이렇게 즐거운 것을 왜 저렇게 힘들게 일만 할까? 배짱이는 노래를 부르며 개미들을 비웃었습니다. 개미들은 대답할 시간조차 아껴가며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곧 차가운 눈보라가 치는 겨울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요. 마침내 겨울이 왔습니다. 대지는 하얀 눈으로 덮였고 먹을 것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배짱이는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개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개미님, 제발 먹을 것을 조금만 나누어 주세요. 노래를 부르느라 준비를 못했답니다. 개미는 안타까운 눈으로 배짱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름에 노래를 불렀으니 겨울에는 춤을 춰야겠군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일만 해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 즉 내일의 나를 위해 오늘의 나가 조금의 수고를 감내하는 지혜를 말해줍니다. 하지만 배짱이의 노래가 없었다면 개미들의 여름도 무척 삭막했을 거예요. 우리는 개미처럼 성실하되 가끔은 배짱이처럼 삶의 예술을 즐길 줄 아는 균형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을 버티게 해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쌓아온 준비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제4장 북풍과 태양의 내기. 숲을 지나 탁 트인 언덕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늘 위에서는 북풍과 태양이 서로 누가 더 힘이 센지 내기를 하고 있네요. 때마침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한 명 보입니다. 두 존재는 나그네의 외투를 먼저 벗기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합의를 봅니다. 먼저 북풍이 나섰습니다. 내 강한 바람 한 번이면 저 외투쯤은 날려버릴 수 있지. 북풍은 볼을 잔뜩 부풀려 차가운 바람을 세차게 내뿜었습니다. 휘잉! 거센 바람이 몰아치자 나그네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해질수록 나그네는 외투깃을 더욱 꽉 여미고 단추를 잠궜습니다. 북풍이 화가 나서 폭풍우를 몰아쳐봐도 나그네는 굴하지 않고 외투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 뿐이었죠. 결국 북풍은 지쳐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태양의 차례입니다. 태양은 구름 뒤에서 살며시 나와 따뜻한 햇살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은은하게, 그러다 점점 더 포근하게 나그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나그네는 굳어있던 몸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날씨가 참 따뜻해졌구나. 나그네는 여몄던 깃을 풀고 이내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자 스스로 외투를 벗어던졌습니다. 강압과 폭력은 사람의 겉모습을 움츠러들게 할 뿐이지만 따뜻함과 친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스스로 변화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을 때 차가운 비판보다는 따스한 격려가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태양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오늘 밤 작은 태양 하나가 떠올라 주변을 따뜻하게 물들이길 바랍니다. 제5장 여우와 신포도 그리고 마음의 평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숲의 한쪽 끝 포도밭에서 여우 한 마리가 서성이고 있네요. 머리 위에는 탐스럽고 보랏빛으로 잘 익은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여우는 입맛을 다시며 점프를 합니다. 하지만 포도는 조금 높이 달려 있었고 여우의 발은 닿지 않았습니다. 여우는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힘껏 뛰어 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번을 반복하던 여우는 결국 씩씩거리며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그러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저 포도는 분명 아직 익지도 않은 신포도일 거야. 먹어봤자 맛도 없었을 텐데 뭐.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신포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 때로는 비겁한 합리화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우의 이 행동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가질 수 없는 것에 매달려 자신을 괴롭히기보다는 마음을 비우고 돌아서는 것이 때로는 정신적인 평화를 가져다 주기도 하니까요. 다만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라면 신포도라고 비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닿을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용기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우의 뒷모습이 노을 속으로 사라집니다. 제6장 시골지와 서울지의 만찬. 밤이 깊어지자 우리는 작은 들판의 구멍 속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시골쥐의 소박한 집입니다. 시골쥐는 멀리 도시에서 온 친구 서울쥐를 위해 정성껏 보리와 밀이삭을 대접했습니다. 서울쥐는 코를 찡긋하며 말했습니다. 친구야, 이런 거친 음식을 어떻게 먹니? 나와 함께 화려한 도시로 가자. 거긴 맛있는 치즈와 고기가 넘쳐난단다. 시골쥐는 호기심에 서울쥐를 따라 도시의 화려한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말로 산의 진미가 가득했습니다. 시골쥐가 생전 처음 보는 달콤한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려는 순간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커다란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두 쥐는 구멍 속으로 정신없이 도망쳐 숨을 죽였습니다. 고양이가 사라진 후 다시 나오려 하면 이번에는 하인이 빗자루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가슴이 콩닥거려 도저히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시골쥐가 서울쥐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너는 이런 불안 속에서 진수성찬을 먹으렴. 나는 비록 보리알을 먹더라도 마음 편한 우리 집으로 돌아갈래. 행복은 화려한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함 속에 있다는 것을 시골쥐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식탁이 소박했더라도 그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평안했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만찬을 즐긴 것입니다. 제7장 금도끼와 은도끼, 정직의 가치. 이제 마지막으로 숲속 깊은 곳에 있는 맑은 연못가로 가보겠습니다. 한 나무꾼이 실수로 자신의 낡은 쇠도끼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나무꾼은 시리에 빠져 울고 있었죠. 그때 연못 속에서 신령님이 나타나 금도끼를 들어올리며 물었습니다. 이 금도끼가 내 것이냐? 나무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신령님은 다시 은도끼를 보여주었지만 나무꾼은 역시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낡은 쇠도끼를 보여주자 나무꾼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제 도끼입니다. 신령님은 그의 정직함에 감동하여 새 도끼를 모두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욕심쟁이 이웃이 일부러 도끼를 던지고 울었습니다. 신령님이 금도끼를 들고 나오자 그는 덥석 제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령님은 화가 나 사라져버렸고 욕심쟁이는 자신의 도끼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직은 당장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쌓아 올린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성과 같습니다. 당신이 오늘 지킨 작은 양심들이 모여 당신이라는 사람의 고귀한 가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이제 이소부화의 숲을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만났던 동물들과 그들이 남긴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으로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토끼와 거북이에게서는 꾸준함을, 사자와 생쥐에게서는 자비와 보은을, 개미와 배짱이에게서는 준비하는 마음을, 북풍과 태양에게서는 따뜻한 설득을, 여우에게서는 마음의 다스림을, 시골쥐에게서는 평화의 소중함을, 그리고 나무꾼에게서는 정직의 힘을 배웠습니다. 이 지혜들은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응원입니다. 삶이 때로는 거센 북풍처럼 당신을 몰아세워도 당신 안에 태양 같은 따뜻함을 잃지 마세요. 남들보다 조금 느리게 가는 것 같아 불안할 때면 묵묵히 발을 내디뎠던 거북이의 심장 소리를 기억하세요. 이제 숲의 요정들이 당신의 머리맡에 잠의 가루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이솝의 이야기들을 하나 둘씩 모아 당신의 꿈속으로 실어 보내줄 거예요. 당신은 오늘 하루도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모든 걱정은 저 깊은 숲속 연못에 던져버리고 평온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세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 오늘 들은 지혜의 꽃이 활짝 피어나 있기를 기도합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밤 되세요. 지금까지 도라 AI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